연습 문제를 좀 몇 개 같이 볼게. 같이 몇 개라고 하기에는 거의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장관 시를 좀 깨워줘 봅시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들 꼭 한 번만 다시 풀어봐봐. 그렇게만 해봐도 많이 도움 될 테니까 우리 442번부터 스텝 2 쭉 다 풀 거거든? 볼게. 차근차근 봅시다. 자, 442번. 지금 정사면체에서 BC의 중점을 M이다라고 잡았을 때, 그냥 크게 하고 볼까? BC의 중점을 M이다라고 잡았을 때 MA 벡터랑 MD 벡터의 내적값을 구해달래. MA 벡터랑 MD 벡터의 값을 구해달라. 항상 도형에서 내적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너희가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어쨌든 내적을 구해달라 그러면 1순위로 생각나야 되는 건 혹시 좌표가 있는지. 좌표가 없으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꼭 정이었으면 좋겠어. 정의. 정사형을 직접 때리는 게 편한가 불편한가. 지금은 어떠니? 굉장히 편하지. 굉장히 편해. 지금 내가 MA 벡터를 MD 벡터 위로 정사형을 때리면 여기 지금 A, 정사면체의 꼭지점은 어떻게 가지? 밑면에 무게중심으로 떨어지는 거 맞니? 그 그림 너무 삐뚤었나? 밑면에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고. 그럼 MA 벡터를 MD 벡터 위로 정사형을 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거 굳이 쓰자면 MG 벡터가 될 거야. MG 벡터.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거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니까 빨리 할게. 이거 루트 3이지 크기. 길이 루트 3이야.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지? 이거 무게중심 1대2니까 3분의 1이라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얘는 그냥 시우라 빨리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1이 답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항상 정사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줘.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3분 맞지? 한 번만 생각해봐. 정사면체에서 지금 여기 MA 벡터랑 MD 벡터가 이루는 요 각의 크기는 정사면체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 맞니? 기억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 얼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이제 너네가 볼 때마다 3분의 1이야? 볼 때마다 아 맞다 선생님이 저거 얘기한 적 있는데 저거 좀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는데 라고 했던 것들만 인지를 해줘. 그럼 너네가 나중에 시험 대비 할 때 아 맞다 이거 좀 잘 나오는 거네 이런 게 인지만 되면 편해질 거라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고 다음에 443번 봅시다. 443번도 별표를 좀 쳐놓고 볼게. 선생님이 내적은 정사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정사형하고 내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지금 문제에서 OA 벡터의 직선 OB 위로의 정사형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선생님이 그림을 좀 한 번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OB 벡터가 있고 이렇게 OA 벡터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직선 OB 위에다가 OA 벡터를 정사형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지. 이게 정사형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OA 벡터의 크기에다가 정사형의 정의 코사인 세타 곱한 거.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라고.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빨리 우리는 정사형과 내적을 분리시키면 안 돼. 선생님이 정사형 내적 한 번만 써볼게. OA 벡터, 내적, OB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선생님 일부러 이거 먼저 써볼게. OB 벡터의 크기에다가 O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이게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여기 정확하게 들어있다고. 여기 정확하게 들어있어. 요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구하는 거 뭐 일도 아니지. 내적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하고 g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 쓸게. 내적값은 2가 나와. 내적값은 2야. 자, OB 벡터의 크기 얼마지?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3 나오네. 얘가 3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거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양변 3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 되겠다? 3분의 2가 답이 되겠다. 나왔다. 너희가 딱 봐도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잖아. 내적과 정사형이. 당연히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지. 잘 기억을 해주고 444번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벡터의 크기를 준 건 아무것도 정보를 준 게 아닌 거야. 정보를 준 척하지만 너희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지금 벡터의 A 벡터, B 벡터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A 벡터 빼기 B 벡터가 크기가 또 1차 결합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데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T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우리 한 10분 있다가 볼 거야. 10분 있다가 볼 건데 너네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니?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 T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뭐였냐면 직선이었어. 직선. B 벡터를 지나면서 A 벡터랑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었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는 요거를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으로 푸는 걸 보여줬는데 이 문제는 그걸 못한다라는 거야. 왜? 벡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서 차로 4분 30초 걸려. 그건 아무것도 정보를 준 게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뭘로밖에 계산을 못하냐면 철저하게 식으로밖에 계산을 못해. 철저하게 식으로밖에 계산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놈의 제곱을 빨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볼 거야. 요 놈의 제곱을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요 놈의 제곱을 내가 K 제곱? 이렇게 해볼까? 그냥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요거를 K다라고 놔볼게.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럼 내가 K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루트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냥 천천히 하자. K 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써보자. 그럼 요거 제곱이니까 T 제곱 벡터 내적의 제곱은 그냥 크기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둘이 곱한 거 2T의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내가 지금 K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양변에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되겠지. 요거의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야.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내가 A 벡터의 크기는 4라는 걸 알고 있어. B 벡터의 크기는 2라는 걸 알고 있어. 그 제곱 이렇게 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것만 처리가 되면 되지. 그래서 여기 또 이거 왜 준 거라고? 내적 너네한테 정확히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너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준 거라고. 근데 양면 제곱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A 벡터 내적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가 지금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얘가 4지. 넘어가면 A 벡터 내적 B 벡터가 4 나오나? 맞니? 4 맞아. 8. 맞지. 4 나오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다 찾았어. 얘도 4래. 4래. 그럼 집어넣자. 얘는 루트에 16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8t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4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맨날 하는 문제 나오지. 맨날 하는 문제. 안에 2차식이니까 요 놈이 제일 작을 때 그럼 얘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고 추계 방정식이 t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최소가 같겠다.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니까 1 나오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최소값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차식 항상 어디든 우리 많이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잘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기억해줘 보니까 식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 445번도 봅시다. 자, 0벡터가 아닌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크기의 관계를 줬어. B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의 2배고 얘네가 서로 수직이래. 또 고민 없어. 수직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 쓸 거야? 내적이 0이다 쓸 거야. 고민 없이 수직이다는 내적이 0이다를 쓸 거야. 그럼 내적을 해볼게. 그럼 써보면 5 A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쓸까? 마이너스 2B 벡터 아니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면 5AB 마이너스 2AB니까 플러스 3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게 0이래. 이게 0이래. 그래서 쓰고 봤더니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B 벡터가 2A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냐면 이거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한 문자. 항상 우리 수학은
차수를 낮추는 게 원칙이야. 차수를 낮추는 게 원칙이거든.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얘기해볼까? 너네 우주가 몇 차원이니? 우주가 몇 차원이야? 우주가 몇 차원이야? 우주를 이거 약간 이제 이거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되게 야매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거 누구도 반박 못해. 진짜 누구도 반박을 못할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몇 차원이지? 3차원이야, 3차원. 축이 3개잖아, 그치? 근데 이게 3차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4차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뭐 내가 뭐라고 이런 주장을 한다면 난 4차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봐봐, 여기 분필이 있지. 분필 보여? 또 분필 있지. 아까 분필하고 지금 분필은 같은 분필, 다른 분필? 난 다른 분필로 친다고. 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시간의 축을 하나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4차원이라고 할 거야. 나는 4차원, 시간의 축. 그치? 과거, 미래, 현재가 있으니까 시간의 축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축은 4차원이야. 그치? 봐봐. 너네가 지금 저 우주에 별을 본다고 생각해봐. 별을 봐. 저기 반짝이는 게 있어. 반짝이는 게 있어? 그러면 별이 보이는데 그 별은 점으로 보일 거 아니야. 진짜 점일까? 진짜 점일까? 사실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심지어 우리 별처럼 보이는 게 은하일 수도 있어. 엄청나게 큰 은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별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커. 잘 봐봐. 우리 이제 공간을 배웠으니까 너네랑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자, 공간이 있어. 축이 3개지. 축이 3개지.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어. 내가 별을 봤는데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야. 나는 이게 점인 줄 알았어.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별이었던 거야. 그럼 이 별 자체가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점 하나가 이 안에서 축을 몇 개 갖고 있었을 거냐면 3개를 갖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주는 13차원이야. 13차원이라고. 13차원. 봐봐. 원래 축 몇 개야? 3개야. 근데 X축 위에 점을 잘 봤더니 축이 3개가 더 있네. 그치? 6차원이 됐지? Y축 위에 점 하나를 봤더니 축이 3개가 더 있네. 그래서 9차원이 됐어. G축 위에 점을 봤더니 축이 하나가 또 3개가 더 있네. 그래서 몇 차원? 12차원이 됐어. 여기에 뭐를 끼얹을 거라고? 시간을 끼얹어서 13차원이야.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결론이야. 우주는 13차원. 감히 우리가 이해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지. 죽어도 깨어도 우주는 이해할 수가 없어. 봐봐. 차원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차원 이동. 우리 막 블랙홀, 화이트홀 막 이런 개념도 있고. 화이트홀은 사실 이제 없을 거다가 이제 정론이긴 한데 이 차원 이동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호수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지금 호수를 봐봐. 물고기가 있지. 너네 엄밀하게 따져봐. 내가 호수에 헤엄치는 물고기는 3차원으로 보여? 아니야. 2차원으로 보이지. 평면으로 보이잖아. 너네 지금 빨리 나가서 호수 봐봐. 호수에 물고기 있는 거 평면으로 보여. 우리는 평면을 본다고. 물고기가 깊게 들어간 건 그냥 작아지는 게 보이는 걸 우리 뇌가 저거 깊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인식을 바꿔주는 거잖아. 바꿔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으로 보여. 그럼 당연히 물고기는 우리 입장에서 물고기는 몇 차원에 살고 있는 거야? 2차원에 살고 있는 거야. 2차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야. 내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고기를 꺼내. 그럼 물고기가 갑자기 몇 차원으로 넘어왔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온 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차원 이동이야.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이해 못한다고. 우리는 우주를 이해 못해. 우리는 13차원이 바라보고 있는 몇 차원에 살고 있는 동물이야? 3차원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고. 우린 13차원에 살고 있지만 우린 13차원을 느끼지 못하잖아. 그렇지? 3차원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핵심은 뭐야? 차수를 내리는 게 핵심이야. 13차원 이해 못해. 4차원도 힘든데. 너네 4차원 공간에서 4차원에서 직육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겠니? 4차원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겠어? 못한다니까. 절대 못해.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고 싶은 거야. 3차원도 내가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 3차원 이해 못해. 3차원인 척 살고 있는 거야. 너네 내가 어떻게 입체로 보여? 종이인간처럼 보이지. 종이인간처럼 보이는데 뇌가 인지를 시켜주는 거지. 여기가 좀 가깝고 저기가 멀 테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그래서 너네 수학에서 본질은 차수를 낮추는 거야. 차수를 낮춘다는 건 뭐야? 차수, x, y치, 문자의 종류를 낮추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차수부터 낮추면 된다고. B벡터가 2A 벡터의 2배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여기서 문자 줄여야지. 이게 그 정도로 거추장한 문제는 아닌데 나온 김에 그냥 해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차수를 낮출 거야. 내가 B벡터 대신에 다 요거 집어넣을게. 집어넣어. 요거 대신에 2A 벡터를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A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2A 벡터의 제곱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얘는 요건 그럼 얘도 봐봐. 이것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내적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3배의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여기다 이렇게 쓸까?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내적의 정의가. 그럼 B 벡터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있냐면 2A 벡터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5A 벡터가 있어. 이렇게. 이게 0이야. 이렇게. 그럼 나 뭐 할 수 있어? A 벡터는 0 벡터도 아니라 그랬고 항상 양수니까 얼마든지 나누는 거에 의해서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나누면 이쁘게 세타만 남는 거지. 그래서 6 코사인 세타가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 446번 봅시다. 자, 세 점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거를 사실 이거 신발끈 공식을 쓰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이게 공간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 번만 접근해 보자고. 세 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이제 뭘로 계산할 수 있냐면 벡터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A, B,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냥 벡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AB 벡터를 하나 만드는 거야. A 벡터라고. AC 벡터를 B 벡터라고 하나 만들게.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벡터 만드는 게 1도 아니야. 자, A 벡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되고 Y축으로 2만큼 가면 되니까 위치 벡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평면 벡터. B 벡터는 AC 벡터.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면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되니까 내가 벡터를 만드는 게 되게 불편하지 않고 편해. 그러면 공식이 있다 그랬지?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된다? 넓이 공식이 2분의 1에 루트에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제곱이다. 내가 공식이 나올 때마다 쓰잖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너네가 내 마음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너네도 문제 풀 때마다 쓰라는 거야. 그렇게 외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외워줘야 돼. 지금 그냥 자리에서 30분 쓰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써봐.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2분의 1에 루트에 자 A 벡터의 크기 그러면 4, 4니까 8이니까 2루트 제곱할 거니까 8 나오겠네. 곱하기 B 벡터 크기 제곱하면 9 나오나? 9 맞지? 왜 이렇게 숫자가 어색하지? 9 맞지? 빼기 둘이 내적 너무 쉽잖아. 여기다 한 번만 쓸게. A 벡터 내적 B 벡터는 X좌표끼리 곱해서 8 Y좌표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6 이렇게 나오겠다. 맞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숫자가? 나 어제 풀었는데 8 B 마이너스 여기 미쳤구만. 여기 9라니 17이지. 그래서 요거의 제곱 요게 답이 되겠다. 그럼 이게 공간이어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외적이야. 내가 너네 예전에 신발끈 공식은 없는데 신발끈 공식 같은 게 있고 있어도 몰라 라고 얘기했거든. 있어도 없어 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이제 외적에 대한 공식이 있어. 근데 외적을 내가 설명하고 그 공식을 설명하기에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식이 아니라서 이걸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고. 자, 내가 이제 여기 실력어 문제들의 유산을 좀 남기고 싶어서 448번을 하나 보고 여기다 별표를 진짜 크게 쳐놓고 나중을 위한 유산으로 꼭 기억해줘. 선생님의 유산으로 잘 기억해줘. 봐봐. 정사면체에서 좌표를 찍는 방법이야. 우리가 좌표를 알면 내적이고 정사형이 그냥 무적이 돼. 좌표를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내적을 찍는 방법인데 자, 좌표를 어떻게 찍을 거냐면 요 원점은 0,0으로 잡을 거야. 0,0을 잡을 거고 정사면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를 같게 이쁘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A의 좌표를 내가 0K, K, 0 이렇게 잡을 거야. 그리고 B의 좌표를 K, 0, K로 K, 0, K, K로 잡을게. 어차피 상관없는데 순서를 좀 이쁘게 이렇게 잡을 거고 얘를 K, 0, K로 잡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정사면체야. 봐봐. 모든 점에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 K 루트 2가 나와. 아니? 모든 점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어떤 점 두 점을 잡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K 루트 2가 나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길이를 줄 수 있잖아.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A라고 줬어. A라고 줬어.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K가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너네 좌표를 찍을 때 선생님 팁인데 절대 루트 2분의 A라고 쓰지 마. K로 쓰고 나중에 값 쓸 때 바꿔. 안 그럼 괜히 루트 분수 나와서 지저분해지니까 우선 이 상태로 계산하고 나중에 처리해. 그러니까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2다라고 주면 한 변의 길이가 2다라고 주면 얘가 루트 2 이게 찍히잖아.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냥 K로 놓고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 아니면 뭐 써도 되는데 분수가 아니면 써도 돼. 자, 왜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너네 어렵지 않게 저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 그림 좀만 잘 그리자. 너무 대충 그렸어. 자, X축, Y축, G축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가 정육면체를 하나 잡아볼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잘 만들어 볼게. 정육면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 정도는 볼만한 것 같아. 봐줄만해. 이렇게 잡았어. 정육면체를 잡았어.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봐. 너네 어떻게 하면 정육면체에서 정사면체 만들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정사면체라고. 정육면체에서 요점 좀 너무 그림이 너무 이렇게 맞춰서 그려졌는데 이거 잡으면 정사면체에서 O, A, B, C로 잡은 거야 지금. 이렇게 정사면체 잡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X좌표가 K, Y좌표가 K, G좌표가 K가 되게끔 잡으면 얘가 K, K, 0, K가 되고 내가 조금 어긋났구나. 이거 맞춰서 쓸까? K, 여기를 K, 0, K로 잡았어야 되네.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그러면은 K, K, A를 열로 A를 절로 잡을 거야. 그냥 여기로 A를 잡아. 이렇게 잡으면 되지. 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B를 그러면은 0, K, K 이렇게 잡으면 되고 A는 K, K, 여기 같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럼 애초에 썼던 거랑 똑같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이렇게 잡는 순간 내적 다 할 수 있다고. 봐봐. 지금 문제에서 이거 OG 벡터랑 GM 벡터를 내적을 해달래. 계산은 안 할 거야. 식만 좀 접근을 해볼게. OG 벡터랑 GM 벡터를 내적을 해달래.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O에서 지금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출발하고 있고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 60도지. B 벡터랑 C 벡터도 가계 크기 60도, A 벡터, C 벡터도 가계 크기가 60도라서 내가 A, B, C의 내적은 다 구할 수 있거든.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벡터 쪼개기를 하는 거야. OG 벡터 내적 OM 벡터는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OG 벡터 내적 GM 벡터지. OM 벡터에다가 OG 벡터를 뺀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OG 벡터는 우리 기억나니? 삼각형에서 원점이 꼭지점일 때는 요 놈과 요 놈 가지고 3분의 1 하면 됐었어. 3분의 1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 다음 OM 벡터는 BC의 중점 벡터니까 2분의 1에 B 벡터 더하기 C 벡터야. 그래서 집어넣어서 다 전개 풀어쳐. 다 풀어헤쳐 쓰면은 A, B, C의 내적 관계로 쫙 식이 풀어헤쳐질 거라고. 그러니까 다 내적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좌표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좌표로 계산할 수 있다고. G의 좌표 얼마야? A와 B와 0의 무게중심이니까 얘 G 좌표로 표현할 수 있잖아.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K, 더해서 2로 나누면 3분의 2K, 더해서 2로 나누면 3분의 K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M 좌표, 둘의 중점이잖아. 2분의 K, 2분의 K, K야. 이렇게. 그럼 나 GM 벡터도 표현할 수 있지. 여기서 요거 빼면 되잖아. 그럼 GM 벡터 좌표로 표현 되겠지? OG 벡터 좌표로 표현됐지? 내적 계산 그냥 끝나잖아. 그냥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하고 G좌표끼리 곱해서 더하면 끝나. 그게 답이지. 바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좌표로 표현하는 거. 그럼 지금 위에 보면 447번 이것도 막말로 좌표 쓸 수 있어.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치? 60도니까 C, D, A 좌표 다 찍을 수 있다고. PQ 좌표 찍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직육면체잖아. 이거는 뭐 당연히 좌표를 엄청 편하게 찍을 수 있겠지? 그치? 이거 봐봐. 이건 또 다 찍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못 풀 문제는 없는 거야. 내적과 관련된 문제는 내가 좌표만 찍을 수 있으면, 이걸 상상할 수 있으면 못 풀 문제가 1도 없다. 넘겨서 오늘 직선의 방정식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만 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어제 수업할 때는 내가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공식 같은 걸 설명을 했더니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공식 같은 걸 설명했더니 애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사실 원리보다는 원리가 중요한 건 맞는데 공식만 알아도 무방해서 선생님이 오늘은 공식을 좀 먼저 설명하고 원리를 좀 설명해 볼게. 오늘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의 시계 형태를 만드는 것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어려운 걸 할 거라서 오늘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 형태만 알면 돼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해보고 싶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루 종일 하게 될 내용이 벡터 방정식이야. 벡터 방정식. 그러니까 벡터로 뭔가를 식을 표현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 평면에서도 하고 있고 공간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벡터도 평면 공간에 나눠서 하고 있고 직선도 당연히 평면 공간 나눠서 할 건데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이미 잘 하고 있지. 뭐야? 이미 직선의 방식,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면 좌표에서 직선의 방식 배웠잖아. 그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도 배웠고, 사실 직선의 방정식,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완전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고 1차 함수 이용해서 잘 쓰고 있지. 너네 만약에 벡터에서 평면과 관련된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너네 지금까지 풀던 1차 함수를 푸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해. 당연해. 진짜 당연하게 푸는 게 편해. 근데 내가 기하 벡터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직선으로 풀 거야. 여기서 벡터로 풀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뭐. 공간은 그런 게 없다고. 공간은 배운 게 없잖아. 이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게 될 직선의 방정식은 평면과 공간 둘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할게.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서 그래. 공식. 자, 만약에 평면에서 직선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방향 벡터라는 걸 잡을 거야. 방향 벡터라는 걸 잡을 거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랑 완벽하게 똑같은 친구야. 기울기를 의미하는 애야. 직선의 방향 벡터, 원래는 다이렉션 벡터라서 D라고 쓰는데 교재에서 U라고 쓰고 있어가지고 나도 U라고 쓸게. 왜냐면 교과서에서 U라고 쓸라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U 벡터라고 쓸게. U 벡터가 이렇게 A, B라고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A, B라고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그리고 나서 정보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지나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 그럼 직선의 방정식 L은 어떻게 되냐면
방향 벡터가 a, b고 지나는 점이 x1, y1이잖아. 생각보다 너네 어디서 본 것 같은 식이 나와. a분의 x-a1은 b분의 y-y1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분모에 있는 AB가 뭘 나타내는 거다? 방향 벡터.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방향 벡터를 의미하는 거다. x 아래 x 벡터의 방향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y 아래 y 방향의 방향 성분이 들어있는 거지. 벡터 방향 벡터의 y 방향의 벡터 성분이 들어있다. 자, 그럼 이제 너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이 될 텐데 공간으로 바꿔볼까? 공간에서는 방향 벡터가 이게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되겠지. 3개가 되겠지? 지나는 점도 좌표가 3개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 공간이야. 항상 그냥 한 개 더 늘어나는 것 뿐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나는 이제 이걸 전공했다 그랬잖아. 이 벡터를 전공했어. 선생님이 암호학을 전공해서 벡터, 이제 대수학을 전공했는데 너네 지금 사실 이 벡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행렬이야, 행렬이야. 너네 2x2 매트리스 있잖아. 2x2 매트리스가 사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평면에서 벡터 2개 갖고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왜? 평면에서는 축이 2개 있지. 기저가 2개 필요하거든. 그래서 평면에서는 2개짜리 벡터의 연산이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럼 너네 3x3 매트리스는 뭐겠어? 공간에서 벡터 3개야. 공간에서 벡터 3개. 왜? 공간은 기저가 3개니까 벡터 3개 연산이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 벡터들 가지고 2차원, 3차원 연산을 편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행렬이야. 사실 행렬은 벡터랑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 지금은 뭐 벡터도 별로 안 배우고 행렬도 별로 안 배워서 그럼 이제 우리 이게 사실 차원을 올려서 상상은 못해. 내가 4차원이 뭔지 상상은 못하거든. 근데 뭐는 할 수 있어? 4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유추할 수 있겠지. 뭐겠니? 는 하고 하나 더 달아주면 돼. 그치? 2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23개 쭉 나열하면 된다. 다만 이제 그게 의미 있게 쓰이는 기저가 돼야 되는 것들이라서 설정이 힘들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상상은 못하지만 식계산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직선의 형태가 될 거야.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 사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오늘 문제는 한 5분이면 끝나. 그래서 잘 봅시다. 자, 직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 이제 평면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볼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y는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까?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인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그럼 우리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선의 기울기랑 점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워서 잘 쓰고 있는 y는 m에 x-x1 더하기 y1.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가 나한테는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 자,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직선을 만들고 싶냐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좀 삐뚤었는데 그냥 봐줘. 점 B를 x1, y1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가 m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관계식을 찾고 싶다라는 거지. 방정식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를 딱 찍어. 임의의 점 하나를 내가 P라고 이렇게 찍어서 이걸 x, y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이 지금 요 어떤 점을 찍던지 간에 뭘 만족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x1 분의 y-y1이 뭐가 되면 돼? m이 되면 돼.
그치? 이거 정리한 게 저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직선의 방식은 요거라고. 이거를 보기 좋게 공식화한 식이 요건 거지. 우리한테 직선의 방식은 요거야. 그럼 이걸 벡터화 시켜볼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단원을 벡터의 좌표화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좌표를 벡터화 시켜보자고. 좌표를 벡터화 시켜볼게. 자, 자꾸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를 해야 돼서 원점을 잡아야 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자 여기 지금 어떤 벡터 이렇게 A 벡터가 있는 거야. A 벡터가 있어. 내가 A 벡터랑 평행하면서 요 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싶어. 다시 A 벡터랑 평행하면서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싶어. 근데 벡터의 좌표와 좌표의 벡터화잖아. 점 B 대신에 내가 뭐라고 써도 무방하지? 점 B 대신에 OB 벡터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그치? OB 벡터라고 써도 되잖아. 이걸 내가 B 벡터라고 써볼게. 이것 대신에 B 벡터라고 생각해도 돼. B 벡터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직선. 점들의 모임. P의 모임을 찾고 싶은 거지. 똑같아. 또 점의 벡터야. 이걸 뭐라고 생각해도 돼? P 벡터라고 표현을 해볼게. 점 P가 아니라 P 벡터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지. 이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A 벡터에 평행하면서 B를 지나면서 B를 지나는 P들의 모임을 찾고 싶어. 빨리 뭘 써야 돼? 기울기 갖다 써야지. 누구랑 누구랑 기울기가 같은 거야?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기울기가 같은 거 맞니? 다시 A 벡터랑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쓸게. BP 벡터라고 써. BP 벡터랑 평행해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우리 평행하다 그러면 무조건 못 쓴다 그랬어.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실수배에서 갖다 쓸 거라 그랬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A 벡터랑 T 곱하기 BP 벡터의 실수배랑 똑같아야 돼. BP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니? OP 벡터 빼기 OB 벡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OP 벡터가 지금 내가 P 벡터로 정의했고 OB 벡터를 B 벡터로 정의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다 실수배를 여기다가 할게. 미안해. 여기다가 합시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넘기면 무슨 식이 얻어지냐면 P 벡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좌표 가지고 만들었던 걸로 만든 거야. 그래서 P 벡터는 A 벡터의 T배 더하기 B 벡터. 이게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걸 조금 더 나아가 볼게. 좌표화. 다시 벡터를 좌표화해 봅시다. 다시 벡터를 좌표할 거야. 내가 전부 다 찍어놨잖아. x, y, x1, y1이라고 찍어놨어. 그치? 자, A 벡터를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a, b라고 잡아볼게.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다 한 번만 다시 써봅시다. 자, P 벡터는 T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같아야 돼. 그럼 P 벡터가 지금 뭐냐면 x, y잖아. x, y는 T배의 A 벡터를 내가 A, B로 잡았어. 더하기 요거랑 같아야 되지. 그럼 우리 벡터가 같다?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아야 되는 거 맞니? x좌표만 생각해봐. x는 at 더하기 x1이야. 다시 x는 at 더하기 x1이야. y는 bt 더하기 y1이야. y는 bt 더하기 y1이지. 그래서 내가 x1을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을 a로 나눠. y1을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을 b로 나눠. 그럼 내가 무슨 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여기다가 쓰자. 여기다가 쓸게. a분의 x-x1는 t고 저기서도 양변을 나누면 b분의 y-y1은 t 이렇게 같은 거 맞니?
얘도 t고 얘도 t니까 둘이 어때? 같아. 그래서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야 해. 왜? 이렇게 써야 뭐가 보이는 거야? 마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알면 직선의 방식을 세팅할 수 있잖아. 혹은 거꾸로 이 식을 보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얘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 직선의 방식을 표현하는 순간 얘는 a, b를 지나고 a, b를 방향 벡터로 갖고 이렇게 a 벡터에 나란하다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 방향을 갖고 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 사실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가 맨 뒷장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내신 잠깐 반짝하고 넘어갈 거라 선생님이 너무 깊게 얘기는 안 할게.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 봐봐. 요렇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 썼잖아. 내가 일부러 지금 빌드업을 한 거야. 잘 봐줘. 빌드업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내가 일부러 너네 직선의 방정식을 사실 이거 직선의 방정식 아니잖아. 이거 뭐야? 1차 함수야. 1차 함수랑 매칭 시켜가지고 설명을 했어. 1차 함수랑 매칭 시켜가지고 설명을 했어. 엄청난 단점이 있다고. 너네 직선의 방정식하고 1차 함수는 달라. 왜 다르지?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직선이기는 한데 1차 함수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애가 있다고. 그게 뭐야? y축에 평행한 x는 k꼴이지. x는 k꼴은 얘로 표현이 안 돼. 벡터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벡터 방정식도 표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벡터 방정식도 표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하나가 0일 때야.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하나가 0일 때를 너네 한 번만 생각해봐. 만약에 방향 벡터가 1,0이고 점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 만든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너네 1분의 x-3 0분의가 말이 안 돼. 0분의가 말이 안 돼. 그치? 그럼 방향 벡터가 성분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빨리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그림을 상상해봐. 점 3,4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1,0이거든. 무슨 말이야? 방향 벡터 여기 원점에 찍어봐. 1,0을 지나는 요거잖아. 요거랑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그러니까 저놈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y좌표가 4로 일정하다는 y는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0,-1이야 이거는. 방향 벡터가 0,-1이고 지나는 점이 2,-4라고 하나 찍어볼게. 이렇게. 그럼 똑같이 찍어봐. 지나는 점이 2,-4니까 여기 있어. 이 점을 지나는데 방향 벡터가 0,-1 요거랑 나란해야 된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거 맞니? 그럼 모든 점의 x좌표가 얼마? 2니까 얘는 x는 2가 될 거라고. x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공간에서는 이게 또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원칙을 알려줄게. 지금 교재를 보면 교재에 215쪽 있지. 215쪽을 봐봐. 215쪽에 보면 너희만 봐봐. 215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표가 있지. 좌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한마디만 써놔. 원칙 하나가 있어. 우리가 그 공간에서 수선의 발 내릴 때는 없는 애 왕따 시켜가지고 0 만들면 됐지. 그거랑 비슷한 원리거든. 비슷한 원리야. 만약에 축 또는 평면과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평행한 직선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방향 벡터 성분이 0일 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인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x, y, g니까 0인 누구라고 해야 돼? x, y, g 성분이라고 말하고 싶어. 성분 중에 0인 성분이라고 할게. 성분만 분자는 0이다라고 식을 써줄 거야.
분자는 0이다라고 식을 써줄 거야. 잘 봐봐. 내가 만약에 a분의 점 2, 3, 4를 지나면서 x, 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그림으로 그냥 한 번만 상상을 해줄게. 사실 상상할 수 있거든. 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어. XY 평면이 있는데 내가 XY 평면하고 평행하면서,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서 2, 3,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XY 평면에 평행하게 지나려면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는 좌표가 뭘까? G좌표는 바뀌면 안 돼. 맞니? XY 평면 자체가 G는 0일 때잖아. 그러니까 G좌표가 절대 변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G좌표가 4로 고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Y 평면과 평행하다.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방향 벡터 성분이 뭐 A, B, 0이다라는 거야. G 방향의 방향 성분은 없다고. 왜? XY 평면은 G는 0이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A분의 X 마이너스 2는 Y분의 B분의 Y 마이너스 3 쓰고 는 0분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써. 쓸 게 없잖아. 여기까지만 써.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 원래는 0분의 G 빼기 4가 있었어야 되잖아. 그 G 빼기 4는 0이다만 써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콤마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G는 4다라고 써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이거 사실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안 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만약에 그러면 X축에 평행하고 싶어. 눈에 이제 이게 잘 안 보여.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그림으로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X축에 평행하다는 건 방향 벡터가 X좌표 성분만 살아있다라는 거야. 왜? X축의 식이 Y는 0, G는 0이잖아. 그러니까 YG의 성분이 없다고. 그럼 내가 똑같이 해볼게. 2, 4, 4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원래 지금 A니까 A분의 X-2는 해야 되는데 쓸 게 없지. 0분의 여기다 한번 이렇게 써볼게. Y-3 G-4인데 이걸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게 지운다고 쳐봐봐.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지.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예 안 쓸 거야. 의미가 없어. 아예 안 써. 그래서 그냥 뭐만 쓰면 돼? Y는 분자가 0이다. 2. 3이었나? 콤마 G는 4. 이게 그냥 식이야. 그냥 2, 3, 4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모든 직선의 Y 성분이 3이고 G 성분이 4다 끝인 거야. 그럼 얘도 이제 할 수 있어. 얘도 봐봐. 3, 4를 지나면서 방향 성분이 1, 0인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1분의 X 빼기 3은 0분의 Y 빼기 4 써야 되는데 0분의를 못 쓰잖아. 그럼 얘도 의미가 없어. 같은 게 없으니까 아예 안 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자는 0이다, Y는 4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정도만 할 줄 알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문제될 건 없고 그러면 이거 빨리 그냥 선생님 빨리 문제만 빨리 풀고 끝낼게. 빨리 풀고 끝낼게. 이거 한번 끝내자.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주고 싶었는데 왜 시간이 늘어났지? 아이고. 법선 벡터에 대해 설명. 선생님, 법선 벡터로 만드는 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할게.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빨리 봅시다. 또 아프니? 아니지. 자, 봅시다. 직선의 방식 구해달래. 자, 4분의 x-2는 3분의 1-y에 평행하고 얘를 지나는 지선. 사실 이제 중학교 문제들랑 똑같아지거든. 평행하다는 거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쓸 거야? 방향 벡터가 같다야. 방향 벡터가
U벡터라고 쓸게. 얘랑 똑같으면 된다고. 그럼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인데 조심해야 돼. 이거 봐봐. 이렇게 낚시한다고. 우리 항상 a분의 x-x1, b분의 y-y1 쓸 거거든. 그래서 y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 선생님은 어떻게 쓰는 걸 선호하냐면 y의 개수가 무조건 양수가 되게 난 이렇게 쓰는 걸 훨씬 더 선호해. 그래야 방향 벡터 성분도 더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방향 벡터가 4, 마이너스 3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써달라는 거지. 그래서 식 바로 써주면 방향 벡터 4분의 x 마이너스 x1는 방향 벡터 성분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y1.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얘도 봅시다. AB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또 기울기 같다지. 자, 그럼 봐봐. AB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는 건 방향 벡터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AB 벡터가 되고 싶다는 거야. 얘가 방향 벡터가 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좌표를 알면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AB 벡터 x축으로 3만큼 가면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되니까 얘가 방향 벡터고 2,0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3분의 x 마이너스 2. 이게 막 0 나온다고 막 쓰는 거 아니야. 방향 벡터가 0일 때만이야. 마이너스 1분의 y.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굉장히 쉽다고. 넘겨서 자, 이거 하고 끝내줄 테니까 봅시다. 2번. 자, 마이너스 1, 2, 3을 지나고 이번에 이제 그냥 공간이야. 여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취향 차이인데 나는 방향 벡터를 표현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해. 그래서 y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 안 좋아하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방향 벡터가 지금 3, 1, 2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3, 1, 2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바로 씁시다. 3분의 x 마이너스 1. 너무 쉽지? 1분의 y 플러스 2, 2분의 g 마이너스 3. 이 쉬운 문제를 풀려고 내가 30분 동안 구구절도 설명한 거야. 자, 얘도 봅시다. 얘랑 평행한 직선. 이것도 빨리 수정해야 돼. 얘는 분의 1, 얘는 빨리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2로 바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방향 벡터가 얼마? 1, 마이너스 3, 2고 자, 요 놈을 지나는 직선. 우선 직선까지만 먼저 구해볼게.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하면 1분의, 선생님 1분의 1을 항상 쓸게.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g 마이너스 2야. 자, 요거랑 xy 평면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거 뭐야? 빨리. 교점의 좌표 x, y, g를 구하라는 건데 뭘 구하라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구하라는 거 맞아? 선생님이 그 저번 시간에 되게 구구절로 설명했었잖아? xy 평면하고 요 직선하고 연립해달라는 거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깊게 설명할 건데 xy 평면의 평면의 식 뭐지? 그치. 연립하겠다라는 거 뭐야? 문자 줄이는 거잖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0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찾으면 돼. 얘랑 다 얼마? 마이너스 1 되면 된다고. 그래서 x가 얼마면 돼? 3이면 되는 거 맞니? x는 3. y는 2면 되는 거 맞니? g는 얼마라고 알고 있어? 0이라고 알고 있어.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이자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숙제 219쪽까지 잘 풀어보고 선생님이 하나 설명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같이 우리는 설명합시다.